한국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나요? 중국 틱톡 스타 300만 팔로워를 거느린 그녀가 한국 방문 4일째 되는 날 남긴 말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여기 사람들은 날 몰라요? 라고 큰소리치던 그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중국에서 대륙의 프린세스로 군림하던 그녀가 서울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쫓겨나고 길거리에서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결국 새벽에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게 된 이유,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30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스타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그날의 촬영 의상을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명품은 대부분 대여했지만 팔로워들은 그걸 몰랐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SNS에서만큼은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리나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와, 오늘도 샤넬 새백이에요. 리나님은 정말 인생 승자? 한 달 수입이 보통 5만 위안화나 약 900만 원 정도였어요. 라이브 방송 때 받는 선물과 협찬, 그리고 광고 수익이 주 수입원이었죠. 물론 이것도 매니저 샤오밍의 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래도 중국의 직장인들은 만질 수도 없는 금액이라 저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반,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에 더 젊은 틱토커들이 등장하면서 제 콘텐츠는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왕메이라는 21살 신의 틱토커가 제 팔로워들을 빠르게 흡수해 갔어요. 리나는 이제 좀 지겹다. 왕메이가 훨씬 트렌디하고 신선해. 요즘 영상들 너무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더 참담했던 건 제가 아끼던 화장품 브랜드 광고를 왕메이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성실하게 해왔던 광고였는데 하루아침에 계약이 끝나버렸죠. 게다가 중국의 또 다른 인기 틱토커는 저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어떤 언니는 명품백을 대여해서 찍더라 하는 암시적인 영상이었죠. 댓글란은 순식간에 저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영상당 50만 뷰를 기록하던 제 콘텐츠가 이제는 5만 뷰도 힘들어졌어요. 수입도 월 2만 위안 약 36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한국 브이로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중국 출신 유튜버가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찍은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100만이 넘었던 거예요.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한국이 진짜 그렇게 깨끗해요? 한국인들한테 중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모습 멋져요.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필요해. 중국의 틱토커들은 대부분 중국 내에서만 활동하는데 제가 한국까지 진출한다면 차별화가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샤오밍을 설득하는 게 첫 번째였죠. 남은 적금을 깨서 일주일치 숙박비와 항공권을 준비했고 촬영 장소도 미리 리스트업했어요. 명동, 강남, 홍대 한국의 핫플레이스는 모두 제 촬영 리스트에 들어있었죠.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먼저 샤오밍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죠. 리나 씨가 생각하는 거랑 한국의 모습은 달라요. 리나 씨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라며 만류했거든요.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큰 고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죠. 소득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제가 가진 마지막 적금까지 깨서 계좌 잔고를 채워야 했답니다. 그래도 전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예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다시 중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한 분위기. 샤오밍, 저기 직원한테 가서 제가 누군지 좀 알려줘요. VIP 통로로 안내해 줄 거예요. 리나 씨,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심사관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샤오밍이 급하게 통역해줬죠. 방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관광이요. 제가 중국어로 크게 대답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첫 촬영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의 파워 인플루언서 리나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아이돌 그룹이 입국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와, 저기 누군지 물어봐 주세요. 한국 아이돌이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중국에선 팬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인데 공항철도를 타려는데 또 한 번 혼란스러웠어요.
탑승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더니 차례대로 탑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줄을 서요? 중국에서는 리나 씨, 여기는 그게 기본 매너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기차 안에서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죠. 제가 중국어로 방송을 하려는데 샤오밍이 말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길래 샤오밍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달라고 하세요. 호텔로 가는 길에 제 틱톡 알림이 울렸어요. 왕메이의 새 영상이었죠.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호텔 프론트에서도 샤오밍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체크인부터 룸서비스 주문까지 모든 게 한국어였거든요. 샤오밍, 내일은 어떡하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몇 마디는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중국 스타일 쇼핑 투어 컨셉으로 촬영을 하기로 한 거죠. 호텔에서 2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명품 쇼핑백 3개를 들고 나섰어요. 와, 이렇게 좁은 거리가 메인 상권이라고요? 중국의 왕푸징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거리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첫 번째 씬은 명품 매장 앞이었어요. 제가 연출하고 싶었던 건 VIP 고객의 여유로운 쇼핑이었죠. 명동 롯데 면세점 앞에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손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루이비통, 구찌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리나 씨, 그냥 다른 한국의 모습을 찍는 게 어때요? 너무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샤오밍, 인플루언서는 이미지예요. 제가 진짜 쇼핑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쇼핑백만 들고 포즈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전 당당하게 명품관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인플루언서 워킹을 시작했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하자마자 전 중국어로 크게 외쳤어요. 네.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예요. 오늘 이 매장 촬영하러 왔어요. 샤오밍이 통역하자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팔로워가 300만이에요. 매니저님 좀 불러주세요. 매니저가 나왔고 더욱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손님,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매장 촬영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요. 다른 고객님들의 쇼핑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이 영상 올리면 홍보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매장을 나오면서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중국 SNS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 실패한 촬영 시도가 중국 내 커뮤니티에 제보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인플루언서 명품관에서 쫓겨나다라는 제목으로요. 제 얼굴까지 나오고 중국의 수치다, 부끄럽다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어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일은 전통시장 촬영인데 오늘의 수치를 반드시 만회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재래시장이군요. 중국 시장보다 훨씬 작네요. 광장시장 입구에 서서 코웃음을 쳤어요. 어제의 명품관 사건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여기선 제가 셀럽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소박한 곳에서는 화려한 옷이 더 돋보이겠죠? 리나 씨,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샤오밍의 만류도 무시한 채 카메라를 꺼냈어요. 첫 번째 타겟은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를 먹는 서민적인 모습을 찍으려고 했죠. 자, 이제 제가 먹방 찍을 테니까 주인 아줌마한테 말해줘요. 제가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라고요. 샤오밍이 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어요. 촬영은 안 돼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방해되잖아. 뭐라고요? 제가 이거 찍어주면 홍보가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가게는 30년 동안 장사해왔어요. 충격을 안고 다른 가게로 향했어요. 이번엔 반찬 가게였죠. 진열된 김치를 들어올리며 과장되게 리액션을 취했어요. 와, 이게 한국의 김치군요. 중국의 파오차이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가씨, 그렇게 만지작거리지 마요. 사실 거예요. 샤오밍이 통역하자 더 큰 소리가 돌아왔어요. 안 살 거면 만지지 마세요. 장사 방해되게. 점점 더 짜증이 났어요. 이런 시골 장터에서 까다롭게 구는 게 말이 돼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한복집이었어요. 비싼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 영상을 찍으려고 했죠. 입어보기만 할 건데 왜 계약금을 내야 해요? 결국 한복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샤오밍이 일부러 번역을 안 해주려 했지만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장 밖 벤치에 앉아 촬영한 영상을 돌려봤어요. 제가 봐도 너무 어색했어요. 아니, 내가 공짜로 촬영해준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리나 씨, 여기 상인분들은 SNS 마케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30년, 40년 장사하면서 쌓은 자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중국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건 한국이랑 안 맞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그 떡볶이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샤오밍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국 우리는 다시 그 떡볶이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카메라도 없이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요. 떡볶이의 맛이 잊히지 않아 다음 날도 광장시장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촬영 없이 그냥 맛있는 걸 먹으러 온 거였죠. 그런데 근처 카페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발견했어요. 샤오밍, 저기 봐요. 대학생들이 과제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찍으면 한국의 젊은이들과 교류하는 중국 왕홍 이런 컨셉 어때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5명 정도가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예요. 샤오밍이 통역하자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틱톡 많이 보시나요? 중국 콘텐츠는 어때요? 제 영상 본 적 있나요? 한 학생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틱톡 잘 안 봐요. 중국 콘텐츠보다는 K-드라마나 K-팝을 더 좋아하고. 네. K-드라마요? 중국 드라마가 훨씬 규모가 크고 좋아요. 톱스타들 출연료만 해도. 그러자 안경 쓴 여학생이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스토리와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요? 그럼 BTS 같은 K-팝도 중국 아이돌 따라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먼저.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희가 과제 중이라 이만.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인터뷰해서 영상 찍으면 저희는 동의 안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면서 교류하겠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 남학생이 차갑게 거절했어요. 저는 완전히 멍해졌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샤오밍이 급하게 사과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학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샤오밍, 저 학생들 말이 맞나요? 제가 너무 거만했던 걸까요? 리나 씨, 사실 전 유학 시절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한국은 굉장히 섬세하고 창의적이에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좁은 골목마다 독특한 가게들이 있고 젊은이들은 저마다의 개성 있는 패션을 뽐내고 있었죠. 더는 못하겠어요. 호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4일 동안의 연이은 망신으로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였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카메라 치워요. 당분간 촬영 같은 거 하기 싫어요. 짜증을 내며 카메라를 금고에 처박았어요. 그리고 홀로 거리로 나왔죠. 처음으로 인플루언서 리나가 아닌 그냥 관광객으로요. 어머, 저기 봐. 저 사람들 뭐지? 지하철역 입구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출근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조용하지? 속으로 충격을 받으며 지하철에 탔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나 그동안 여기서 방송하듯이 떠들었던 거잖아.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카페에 들어가서도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옆자리 사람들이 키보드 소리조차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게 보이더군요. 세상에, 내가 여기서 자랑하듯 소리 지르고 다녔다니.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걸어 다녔어요.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웃을 때도 박장대소하지 않았죠.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SNS용이 아닌 진짜 풍경을 보게 된 거죠. 여기 사람들 촬영 안 해도 행복해 보여.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폰을 꺼내 그동안의 영상을 봤어요. 소리 지르고 과시하고 무례하게 굴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어요. 처음으로 혼자 마시는 맥주였죠. 창밖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그 불빛이 저를 비우는 것 같았어요. 샤오밍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은 혼자 다닐게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0만 팔로워가 자랑이었는데 여기선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그동안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명동에서 찍은 첫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가 의도했던 당당한 중국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시끄럽게 구는 관광객으로밖에 안 보이더군요. 거리를 활보하며 찍은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피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명품관에서 영상은 더 참담했어요. 제가 의도한 건 VIP 고객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화면에 담긴 건 허세 가득한 손님이 쫓겨나는 장면뿐이었죠. 전통시장 영상은 차마 끝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상인들의 차가운 표정과 제 오만한 태도가 너무 부조화스러웠거든요. 영상 속에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모습, 또 하나는 그들 사이에서 튀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제 모습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자만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더 이상 영상을 보지 못하고 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걸 깨달은 뒤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샤오밍. 저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갑자기 왜? 여기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전 한국이 작으니까 제가 쉽게 빛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달랐어요. 리나 씨, 제 영상 봤어요? 전 거기서 광대처럼 보여요. 다들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저만 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동안 찍은 영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달라 보였어요. 이제는 이 도시가 작게만 느껴지지 않더군요. 리나 씨, 정말 이대로 가시게요? 샤오밍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폰을 켜서 마지막으로 틱톡 알림을 확인했죠. 중국의 수치다. 역시 실력 없는 인플루언서였네. 댓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죠. 그들 말이 다 맞아 보였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히 가세요.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탑승까지 2시간이 남아서 공항 카페에 앉았어요. 옆자리에서는 한 외국인 가족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폰을 켜서 마지막으로 제 틱톡 계정을 봤어요. 300만 팔로워. 이제 이 숫자가 그저 숫자로만 보이더군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게이트로 향하는 길.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죠. 비행기에 타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기 전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 전부 거짓이었어요. 진심 없이 과시하기만 했죠. 잠시 쉬면서 진짜 제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왔던 건 그저 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작은 나라에서 중국의 스타인 제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지 상상하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만난 한국은 제 허영심을 완벽하게 부숴버렸거든요. 거리에서 무례하게 소리치던 제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매너를 알려준 사람들, 과시하고 싶었던 제게 진정성의 의미를 가르쳐준 시장 상인들, 중국이 더 낫다고 뻐기던 제게 품격이 뭔지 보여준 대학생들, 그들은 절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보지 못했던 진짜 매너와 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을 뿐이죠.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3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아닌 한국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우고 돌아가는 23살 리나로요.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진짜 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